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전입신고가 무슨 소용이고. 야, 전세 자금 대출에 그동안 모은 돈 보태서 힘들게 얻은 보람이 있구만. 여보. 자기 퇴근하는 길이가. 근데 당신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는데? 아직 전세긴 해도 볼 때마다 뿌듯해서 그렇지. 난 또. 야, 나중에 집 사기라도 하면 유난 좀 떨겠는데. 그럼. 야, 요즘 내 집 장만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유, 그럼요. 우리도 어서 돈 모아서 전세살이 탈출해야지. 그래, 일단 들어가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구청인데요. 이지훈 씨 되시죠? 예. 그 사구청에선 무슨 일로? 저희 사구 로아빌라에 이지훈 씨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게 맞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사구 빌라요? 저는 동래구에 쭉 살고 있었는데요. 제 이름이 흔해서 혹시 동명이인이랑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주민번호가 8501011 아닙니까? 제 주민번호가 맞는데. 에이, 뭔가 착오가 있나 봅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 동네에 살고 있었고 사하구 쪽으로는 갈 일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얘긴데? 내가 사하구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는데. 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잠시만. 이 집 주소를 치면 내가 전출한 걸로 나오는데. 여보, 일단 혹시 모르니까 우리 그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보자. 힘들게 마련한 전세인데 좀 어이구. 불안하네요. 이게 뭐고? 얼마 전에 근저당이 잡혔다는데. 오. 채권 최고액이 1억 8천? 우리 전세가 2억인데 그럼 90%나 채무가 있다는 거잖아. 90%요?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생기거나 하진 않겠지? 일단 집주인한테 전화부터 해봐라. 알았다. 예. 그 로우빌라 세입자인데요. 갑자기 이 집에 근저당이 왜 잡힌 건데요? 내가 다른 집 전세 보증금 내줄 일이 있어서 급하게 대출 좀 받았어요. 어머머.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리고 전세금이 2억인데 1억 8천이나 빌리시면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돈이 부족한데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도 세입자랑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설마 전출 신고도 직접 했습니까? 나도 파산할 지경이라고요. 대출 받으려고 남의 집 주소까지 마음대로 옮기고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저 가만 안 있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 뻔뻔한데요. 오. 오늘 잔금 치르고 입주하신다고 하셨죠?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자 등기부 등본 내가 떼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요. 네. 계약했을 때랑 달라진 거 없네요. 선순위 근저당도 없고 깨끗하네요. 지금 바로 잔금 보내드릴게요. 이체했습니다. 들어왔네요. 그럼 이사 잘 하시고 문 열어뒀으니까 이사하시고 현관 비밀번호 바꾸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입신고도 마쳤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어디 보자. 아이고, 아니 요새 전세 사기가 진짜 많네. 설마 우리 집은? 괜찮겠지.
아니지. 요즘 같은 시대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랬다고. 등기부등본 확인 한번 해보지 뭐. 보자. 헉? 아니 우리 집이 근저당이 잡혔네. 이게 무슨 일이고? 보자 날짜가 내가 이사 오기 전날이잖아. 주인이 보여준 등기부등본 깨끗했는데. 설마 내한테 사기? 안 되겠다. 저 행복 아파트 사는 임차인인데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아니 이 집이 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아, 그거 내가 요즘 사정이 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담보 잡혀서 돈을 좀 빌렸어요. 아니 그럼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근저당권 없는 집 찾아서 계약한 거 아시잖아요. 1년 안에 근저당권 싹 다 말소시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이 말을 믿어도 되나? 내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겠지? 대체 어째야 되노?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이지훈 씨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가 돼 있었어요. 이거 좀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 이지훈 씨뿐만 아니라 문영남 씨도 그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 상황과 달라져서 굉장히 좀 걱정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빠른 해결책 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지훈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그동안 모은 재산을 전부 넣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겨 확인한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에서 자신이 전출 신고되어 있음을 알게 됐는데요. 더불어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집주인인 하순옥 씨에게 따져 묻자 본인이 돈이 급해서 임차인의 전입 신고를 임의로 했고 근저당도 설정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편 문영남 씨도 하순옥 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영남 씨는 잔금을 치르기 전날 하순옥 씨가 떼어둔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문영남 씨, 전세 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로이어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 여러 차례 다뤄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집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이런 사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처럼 세입자 몰래 전입 신고를 이제 빼버리거나 전세금 잔금을 받기 직전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선순위 채권자의 이제 변동이 생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세입자분들이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지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황당한 게 자기가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엉뚱한 곳에 전입 신고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동의 없이 가능한 겁니까, 전입 신고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가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실 이제 현재 전입 신고 절차상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서명만으로 전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문제가 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이제 세입자의 주거지를 옮겨가지고 그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를 해버리고 그 세입자가 살고 있던 이제 그 집은 서류상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 대출을 받는 사례들인데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전세금은 목돈이고 정말 세입자들의 소중한 재산인데 그렇죠.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집주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하구 주소지로 세입자를 전입 신고해버린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도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사인 위조죄와 이제 동행사죄, 전입 신고 서류를 위조했다면 이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집주인 허위로 전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는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네. 이건 처음 다루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만약 허위로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할 경우 이는 이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고요. 해당 규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 네, 변호사님 그럼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까? 네, 드라마와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이제 청약이나 뭐 또 자녀의 학군을 옮기기 위해서 허위로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따라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이제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전입 신고를 할 때 네. 전입 신고서를 위조해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동사무소에 가서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거기 가서 한다면 공공기관인데 이게 어째서 사문서 위조입니까?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헷갈린 겁니까? 공무서 또는 아니 잘 알고 계시지만 공무서 또는 공무원 명의로 직무상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공문서로 봐서 이걸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을 직접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전입신고 신청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이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이제 네. 다만 이제 이러한 신청서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접수를 해가지고 공무소에 인장이 딱 찍힌 서류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공문서가 되어버리고요. 이런 서류를 위조한 것은 이미 접수가 완료되어서 공문서가 된 서류를 위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서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나온 그 좀 수상한 집주인이 하순옥 씨가 세입자 명의로 전입 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거라면 이게 하순옥 씨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례자죠. 이 이지훈 씨의 경우에는 또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당장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아닌데 혹시나 나중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세입자인 이지훈 씨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나 집주인이 허위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서 잘못된 주민등록이 이제 된 것이라면 그러한 점을 입증을 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해서 그 이의 신청을 결과에 따라 바로 잡으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만 나오면 좀 살 떨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본인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는 점을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세입자들도 미리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세입자분들께서는 이제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가셔가지고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나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혹시라도 나 몰래 이제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경우를 뭐 이런 경우에 바로 알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문영남 씨 건인데요. 이 문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잔금 치르기 전날 떼어둔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잔금을 받자마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을 나가게 되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전세 사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세입자의 대항력이 전입 신고한 다음 날로부터 생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그 근저당권이 전입 신고에 따른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집주인이 대출 신청 사실을 숨기고 잔금을 이렇게 수령을 했다면 이거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집주인이 잔금일 전날이나 잔금날 몰래 대출을 받는 걸 방지하려면 뭐 당일날 직접 떼어보기도 참 바쁠 것 같고요. 이런 거 미리 좀 대비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사실 이제 집주인이 작정하고 잔금 지급 받기 전에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세입자가 이걸 알아내고 방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래도 우선은 전세 계약을 이제 체결할 때 그 특약 사항으로 전입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그 해당 부동산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되고
다른 권리 의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세금 체납 등을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체납한 세금은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미리 집주인의 그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을 확인해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이 두 분 의뢰인이죠. 이지훈 씨, 문영남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지훈 씨와 이제 문영남 씨께 그 보증금을 이제 보전받지 못하게 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임대인이 그 행했던 범법 행위들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형사 고소를 제기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지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법상 이의 신청 절차나 또는 행정소송 절차 등을 통해 가지고 잘못 옮겨진 전입신고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그래서 대항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런 절차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